오늘은 여수도에 나왔습니다. 팀 GF 회원들과 같이 여수도에서 감성돔과 병해돔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은 낚시를 할 건데요. 날씨는 좋습니다. 특히 여수도 같은 경우에는 섬 형태가 이렇게 동그랑하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 바람이 조금 불면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또 파도도, 너울 파도도 적당하게 찰랑찰랑 쳐주는 것이 감성돔 낚시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 있는 이곳은 청석이라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여밭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5, 6m 정도 나오는 전형적인 여밭 포인트인데요. 이곳은 낚시인들이 이 먼 여수도까지 와서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은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한겨울철 돌돔 낚시인들이 감성돔 낚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철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큰 씨알에 돌돔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도 유명한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팀들은 대상 어종은 감성돔과 병해돔입니다. 감성돔과 병해돔을 대상 어종으로 해서 지금부터 채비를 꾸리고 즐거운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의 꿈을 안고 오랜만에 찾은 여수도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전청 매니아 클럽 팀 GF 회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는 여수도에 유달리 감성돔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오랜만에 먼 거리입니다.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조금 넘게 걸리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갯바위에 보니까 겨울철 김이 새카맣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특히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 김이 갯바위에 붙을 때 가장 피크 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갯바위에 붙어 있는 김들은 감성돔들의 겨울철 좋은 먹이 옆자리에 길을 받아내었습니다. 오! 오, 이놈 크다. 야, 이 뭐야, 돌돔이네. 파워가 어찌 대단하다 했다. 돌돔이구나, 돌돔. 야, 돌돔 씨가 괜찮다. 생각지도 않은 돌돔이 진한 손맛을 남겨줍니다. 이거 그냥 올리자. 올리자. 파도에 태워 그냥 들어 올려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초리대가 부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귀한 돌돔이라 방생을 할까봐 주식씨가 미리 뜰채를 내미는 인플레이 벌어집니다.
한겨울철에도 돌돔이 나오는 여수도입니다. 야, 씨알 괜찮습니다. 돌돔은 한여름이 시즌이라 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도 여수도에서는 수온이 높아 찌낚시에서도 쉽게 낚여 올라오기도 합니다. 던지면 물어줄 것 같은 여수도 바다지만 바닷속 상황은 꾼들의 애간장을 녹이듯 낱마리 조항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남도시가 크지는 않지만 뱅에돔을 낚아내었습니다. 뭐고? 뱅에돔 아이가? 감성돔과 돌돔 그리고 뱅에돔까지 얼굴은 봤지만 마리수 조항도 아니고 기대했던 대물 조항도 없이 또다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또 입질. 아, 힘좋다. 뭐야? 돌돔이다, 이거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질이지만 돌돔이었습니다. 돌돔이네, 야. 얘는 오늘 감시 잡으러 와서 뭐, 돌돔 마을로 오노. 와. 와, 크다. 야, 이거 한여름에도 못 낚는 돌돔을 갖다가 한겨울에 이래 낚네. 돌돔입니다. 한여름에도 작년에 돌돔을 낚지를 못했는데 한겨울철에 지금 여수도에서 올라온 돌돔입니다. 폭발적인 파워가 대단합니다. 뭐 그렇게 큰 돌돔은 아니지만 힘이 엄청 센 돌돔입니다. 돌돔 미끼로는 여름철에는 성게 미끼가 잘 듣지만 겨울철에는 참깨지렁이가 입질이 빠릅니다. 오늘은 여수도에 감성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감성돔 대신에 지금 돌돔이 낚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돔 같은 경우에는 돌돔은 보통 보면은 조류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들어올 때입니다.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조류에서는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지만은 돌돔 낚시에서는 막 최적의 그런 물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조류가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 들어올 때, 채비가 벽에 이렇게 붙을 때 찌낚시에서는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물대인데요. 지금은 조류가 위에서 좌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홈통 가운데를 채비를 던져서 서서히 지금 흘러가면서 좌측 던져 꼬불입니다. 수중 턱이 쭉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는 그 속으로 채비가 밀려 들어가니까 돌돔이 두 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벽 쪽에 딱 붙었습니다. 채비가. 오, 왔어. 오, 와, 터져붙다. 아, 컸는데. 터진 고기는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면은 뭐 요번 물때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이 온 일행이 낚은 감성돔을 보니까 별로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가 정말 아닙니다. 아닌 사이즈가 올라오고 그래서 철수를 오늘 1시경에 철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수배에 전화를 해서 포인트를 이곳보다는 다른 자리로 한번 옮겨서 낚시를 해볼까. 지금 같이 온 일행들과 한번 인원을 해보고 오후에는 다른 자리로 옮겨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이 그래도 여수도 감성돔 어느 정도 한 40cm 급은 비워줘야만 그래도 오늘 뭐 손맛이나도 보고 갈 건데요. 낚여 오는 것을 보니까 완전 방생 사이즈인 그런 감성돔이 올라오고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돌돔으로서 뭐 진한 손맛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요. 오늘의 뭐 대상 어종은 뭐 감성돔을 노리고 여수도에 왔으니까
일행들과 이동을 해서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이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측편에 보이는 저곳이 여서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포인트, 성녀가 눈에 보이는 성녀 우측편에 지금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편에 두 분은 지금 돌돔 낚시를 하고 있고요. 이곳은 뱅에돔 그리고 또 뭐 감성돔 이 잘 낚이는 그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감성돔보다는 뱅에돔 낚시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은 얼마 전까지는 이곳에서 여수도에서 감성돔이 엄청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오늘은 열새물 조금으로 가는 이런 물때가 되다 보니 그러는지 며칠 전부터는 또 감성돔이 주춤하다는 그리고 또 씨알도 많이 자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단 감성돔 낚시보다는 이곳에서는 굵은 씨알에 뱅에돔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뱅에돔 낚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낚싯대와 그리고 원줄, 목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찌는 지금 제로찌를 묶었습니다. 제로찌를 써서 봉돌은 G2 봉돌 하나를 달아서 지금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뭐 겨울철이 되니까 혹시나 또 뱅에돔이 바닥에서 물 수도 있으니까 낚시를 좀 하다가 봉돌은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동 후 뱅에돔 낚시를 해봅니다. 낚시에서는 참 물때라는 것이 정말 많은 변수를 작용케 합니다. 오늘은 조금에 가까운 열새물이 되다 보니까 완전 바다가 조류가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항상 낚시를 다니보면서 느끼지만은 낚시는 조류입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흘러주는 곳에 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오랜만에 찾은 여수도가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썰물이 되니까 수온도 지금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낚시를 하다가 잡아온 그 미끼와 지금 잡아온 미끼의 수온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또 수온도 내려간 데다가 또 조류까지 흐르지 않다 보니 지금 고기들이 뭐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고? 숭어네. 닉네임 바다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미경씨가 큼지막한 숭어로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씨도 진한 손맛을 보고 있지만 숭어가 역시 숭어였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달려온 여수도 갯바위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대상어종은 구경하기 힘들고 흐르지 않은 물에서 숭어들만 미끼를 하나라고 합니다. 찌낚시의 묘미는 찌와 수중지 그리고 봉돌을 적합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조류가 쫙 흘러가면은 대상어가 있는 그 층까지 수중지와 봉돌로서 채비를 내리면서 조류를 타고 쫙 가면서 대상어종을 낚아내는 것이 찌낚시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때가 조금에 가까운 그런 물때가 되다 보니 흐르지 않는 조류 속에서 이 좋은 포인트인 여수도에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통영이나 고성, 거제 이런 지역의 수온이 한 12도 정도의 수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오면서 선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한 14도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온이 한 16도, 15도 이 사이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며칠 동안 찬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겨울 수온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온이 한 1.5도 정도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수온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배를 타고 오면서도 고기가 낚기가 조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뭐 이렇게 또 안 되리라고는 그래도 여기가 여수도입니다. 여수도인데 이렇게 또 고기가 안 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마리수보다는 한 마리 대물 낚시가 시작되는 뭐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저수온기 때는 작은 감성돔들보다는 저수온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대물 감성돔들이 이렇게 낱마리로 갯바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철입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한두 번의 입질을 받아냅니다. 어렵게 히팅을 해서 릴링을 하는 도중에 많은 낚시인들이 황당한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바늘입니다. 어렵게 하루 종일 이 추위에서 기다린 끝에 받은 입질에서 릴링을 하는 도중에 바늘이 허리 부분이 똑 부러져서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쭉 펴져서 이렇게 벗겨져 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를 낚시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도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모르겠지만은 고기도 되지 않고, 고기가 되지 않다 보니 또 할 이야기거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물 낚시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바늘 테스트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늘 테스트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테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늘 촉입니다. 바늘 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미끌림이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몇 번 미끌림이 생겨서 건지 올리다 보면은 날카로운 촉이 무뎌져 봅니다. 무뎌지는 그런 쉽게 무뎌져 버리는 그런 바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확한 후킹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겠죠.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유리에다가 얹어서 적당한 힘을 가해서 좌우로 이렇게 긁어보는 겁니다. 긁어봐서 손톱에다가 이렇게 싹 긁어보면은 바늘 촉이 망가지지 않는 바늘은 탁 이렇게 집혀서 더 이상 미끄러 내리지가 않습니다. 하는데 바늘 촉이 무뎌진 바늘은 이렇게 탁 집어서 당기면은 쭉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늘 촉을 테스트할 때는 유리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힘을 가해서 좌우로 이렇게 좀 뭉갠 다음에 손톱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서 싹싹 이렇게 한번 긁어보면은 이 바늘 촉이 괜찮다 나쁘다 하는 것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늘의 그 강도입니다. 휘음새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라이터라든지 이렇게 바늘을 쉽게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는 엄지 손가락으로 눌리면서 이렇게 벌려보는 겁니다. 눌리면서 벌리면은 어떤 바늘은 중간에서 허리 부분에서 잘려버리는, 그리고 또 어떤 바늘은 쭉 펴져 버리는 이런 바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저수온기 때 하루 종일 기다려서 낚시를 하면서 이런 사소한 바늘입니다. 바늘 선택을 잘 못해서 릴링 도중에 펴져서 벗기지고 또 부러져서 낚시를 못하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사용할 때는 꼭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낚시가 되지 않자 이곳저곳 포인트를 옮겨다닙니다.
포인트를 우측편 끝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3G로 잠수지로서 멀리 채비를 던져서 혹시나 하는 어떻게 보면 이삭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그래도 수중여가 듬성듬성 빠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 수중여 속에 숨어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살살 끌어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조리와 저손 탓으로 입질은 없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